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영입 11입니다. 영입 워스트 11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워스트 11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메일에서 좀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 데일리 메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할 말이 있어요. 네. 할 말이 있는데 뭔말 할지 알 것 같은데요. 할 말이 있습니다. 네. 할 혹시 말이 월드컵? 있는데. 예, 월드컵 얘기예요. 혹시 황인범? 그러니까 이게 데일리 메일이 그때 좀 유명해졌어요. 네. 과연 황인범이 워스트 11을 왜 뽑히지 하고. 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4경기 이상 뛴 선수 중에 워스트 네. 11을 뽑았는데 거기에 황인범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월드컵 보셨으면 네. 그쵸. 황인범이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는데 거기 황인범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이 언론 진짜 별로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죠. 물론 그 조별딱한 선수들을 다 제외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데일리메일이라는 그 언론사 이곳에 대해서 공신력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거를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데일리메일 같은 경우는 뭐 BBC처럼 엄청나게 공신력이 있는데 당연히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익스프레스처럼 완전 찌라시 언론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중간 어느 사이 뭐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 워스트 11 그러니까 영입 워스트 11을 보더라도 이 선수가 맞나? 뭐 이런 선수도 뭐 한두 명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수 먼저 쭉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죠. 일단 4-3-3 포메이션으로 설정이 됐고요. 골키퍼는 스타라코샤, 그다음에 수비수 같은 경우는 스펜스, 차레타차르, 쿨리발리, 쿠쿠렐라, 미드필더는 멜로, 링가드, 필립스, 그리고 공격수는 히살리숑, 오바메양, 스털링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일단 스타라코샤 같은 경우는 뭐 브렌트포드 선수인데 뭐 올 시즌 많이 뛰지도 못했고 브렌트포드에는 라야는 좀 확실한 또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골키퍼. 골키퍼에서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선수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비수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한 선수 이렇게 살펴보죠. 일단 오른쪽 풀백 제드 스펜스 토트넘 선수고요. 2천만 파운드의 미들스브러에서 영입이 됐습니다. 올 시즌은 딱 4번만 출장했고 다 교체 투입이더라고요. 네. 잊고 있었어요 이 이름을. 네. 스펜스란 이름을 잊고 있었고 근데 사실 이 선수가 그 영입됐을 때 계속 못 나왔잖아요 경기를. 네, 근데 맞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로얄이 너무 못하니까.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때 로얄이 너무 못하니까 스펜스 대체 왜 안 써?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 뭐 콘테 감독이 이 선수 지금 뭐 훈련 때 보니까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과연 그게 진실이었는지 저는 솔직히 그때도 뭐 의심이 했었어요. 콘테 저 그냥 쓰기 싫어서 구라치는 거 아니야? 근데 콘테 감독이 좀 선수를 보는 이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게 다른 감독이랑 좀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확실히 자기가 싫은 선수에 대해서는 어필을 좀 드러내는 감독이기 때문에 더 이제 팬들이 와닿는 크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잖아요. 320억. 320억이라는 가격은 이제 뭐 PL에서는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확실히 충분히 어느 팀이든 이제 키워 나갈 주전급 선수를 영입할 만한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도 더 기대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충분히 어린 선수고 잉글랜드 선수고 하브리그에서 온 유망한 선수래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320억을 태우고 콘테와의 불화설만 남긴 채 임대를 갔다가 또 오는 그런 좀 아쉬운 케이스로 남을 것 같습니다. 뭐 스펜스 선수 같은 경우는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고 노리고 있었던 팀도 많았고 홈그로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 기대가 많이 돼가지고 좀 가격도 펌핑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은 로얄이랑 지금 포로까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뭐 적응을 하고 발전을 하고 뭐 이런다 치더라도 활용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 시즌에 또 다시 임대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뭐 추후에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팔더라도 이 정도 가격을 건지긴 쉽지 않지 않을까. 쉽지 않죠. 320억이 아무리 PL이 그 프리미엄이 심하다 하더라도 320억은 비싼 금액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단 4번밖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를
원금에서 절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되게 피지컬은 좋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과연 음. 얼마나 못하면은 기본기가 얼마나 부족하면은 그 피지컬 이외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못하면 예. 그러니까 못 로얄- 쓸 정도로 아니 로얄보다 못하는 게 네.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 로얄 그 당시엔 진짜 예. 그랬단 그 말이에요. 당시엔 그랬죠. 아,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평가가 됐고 임대간 이후에도 뭐 별다른 모습이 없었으니까 네, 스타드 렌으로 네. 임대 갔는데 네. 최근에 5월 한 10일 정도에 시즌 아웃 그러니까 네. 뭐 부상을 다음 시즌 아웃이죠. 그때 네. 당하면 시즌 아웃 당해서 하스퍼이로 네.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자가 또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도 없고 뭔가 그냥 실패한 영입이 네. 그렇게 돼버린 그런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수 넘어가 볼 텐데요. 센터백의 찰레타 차르 사우스햄튼 선수입니다. 일단 850만 파운드에 영입이 됐고 올 시즌에는 945분만 출장을 했습니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주전 선수기 때문에 좀 그걸로 유명한 선수고 네. 좀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부상도 있었고 소튼의 강등을 좀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소튼이 어쨌든 이미 강등을 당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소튼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냥 팀 내부적으로도 어지럽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올 시즌은 좀 치열한 강등 경쟁이 이뤄지는 와중에서도 압도적인 골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69실점을 했거든요. 와, 지금까지 38강이 안 했는데 69실점인 거죠? 네, 이제 뭐 네. 리즈라는 또 이제 팀이 있기 때문에 리즈가 74실점을 네. 하긴 했지만 69실점도 충분히 네. 많은 실점이잖아요. 네. 뭐 그렇죠. 경기당 경기당 2실점이 네. 육박하는 수치이기 네. 때문에 그만큼 수비가 불안했는데 이제 리즈의 주요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뭐 베드나렉, 네. 뭐 벨라코찹, 또 살리수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찰레타 차르도 팀을 꾸려가 주길 바랬고 그 중심을 잡아주길 바랬지만 좀 팬들이 원하던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수뇌부가 원하던 만큼의 활약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네.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그거에 더해가지고 동근이가 말했던 거에서 기억이 잠깐 나는데 이 찰레타 차르랑 오르시치랑 같은 크로아티아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 선수들이 감독 대행하고 이제 그 두 번째 감독 누구였죠 이름이? 네이선 존스. 존스 때 한번 그냥 아예 제외가 된 적이 있어요 팀에서. 네, 그래서 뭐 그 존스 하고 이제 그 다음 감독 바뀌고 이러면서 팀에서 아예 제외가 된 적도 있고 뭐 그 두 선수들이 뭐 파벌이 있다 뭐 아니면은 뭐 파벌에서 밀렸다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뭐 이런 그냥 축구 외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냥 여러모로 차레차르에게 좀 차레차르 영입한 거는 여러모로 안 좋았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다만 동근이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이 선수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워스트 정도에 뽑힐 정도로 못했나 이런 생각은 안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땐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꾸준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핵심이 약간 좀 출전을 많이 못한 네. 선수들이 많이 네. 뽑힌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선수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센터백은 좀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음. 쿨리발리고요. 그다음에 첼시 선수고 나폴리에서 3,300만 파운드에 영입이 됐습니다. 1,801분 나왔고요. 전반기엔 좀 많이 호러쇼를 펼쳤고, 근데 다만 좀 후반기에는 몇 경기 좀 좋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첼시 팬들이 많이 아쉬워할 그럴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영입될 때는 리디거의 대체자로 네. 아무래도 손꼽혔던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리아에 있을 때는 리디거가 PL에서 보여주던 활약 이상의 것을 보여주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바르디올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랑도 첼시가 링크가 나는 와중에서 충분히 첼시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수비수라고 기대를 받고 왔는데 사실 3백, 4백에서 다 적응을 못하고 네. 그리고 초반에 막 퇴장을 당하기도 했고 네.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적응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스스로는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쿨리발리가 잘하는 선수였던 건 확실하고 한데 그렇죠. 확실하죠. 근데 이번 시즌 모습만 보면 그 같은 쿨리발리가 맞나? 김민재한테 축구력을 뺏겼나? 뭐 이런 생각이 내가 그 정도로 쿨리발리가 예. 맞냐? 그 정도로 진짜 호러쇼가 많이 나왔었고 초반에는. 근데 다만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선수가 다른 리그에서 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팀도 달라졌고 이제 그리고 원래 백포를 쓰는 팀에 있다가 좀 3백을 쓰는 팀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적응 문제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이 좀 되는 후반기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적응이 되고 다음 시즌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생각이? 이게 지금 첼시의 수비진 구성 자체가 뭐 바디아실, 포파나, 뭐 찰로바도 있고 그리고 레비 코릴이라는 선수가 또 브라이튼에서 네. 돌아오죠. 너무 많다. 거기다가 실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딱 주전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뭐 포파나 정도 제외하면 네.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느 정도는 실바를 제외하면 젊은 수비 라인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쿨리발리가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부상을 좀 안 당하고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실수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첼시 팬들의 바람일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린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 선수가 아 그렇죠. 오히려 나이가 많은 편에 31살 속하죠. 정도. 네. 91년생이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수비수가 좀 신체적인 능력이 좀 덜 요구된다고 네. 하더라도 충분히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렇죠. 이제 계약 기간이 또 2026년까지 돼 있거든요. 오래 했네요 또. 오래. 첼시가 또 첼시 오래오래 지르잖아요. 오엘리 특 계약 기간 음. 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26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가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내년에는 좀 적응을 보다 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좀 다음 시즌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잘하던 선수니까 적응을 잘해서 다음 시즌에 좀 잘 해봐야겠죠. 그럼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 텐데요. 왼쪽 풀백입니다. 또 첼시 선수가 나왔네요. 네, 왼쪽에 쿠쿠렐라 선수입니다. 6천만 파운드, 아유. 980억입니다.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너무 약. 비싸, 너무 비싸. 그래서 올 시즌 1679분 뛰었고요. 근데 경기 수가 많은데 생각보다 이 출장 시간이 길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교체 투입된 경우도 많았고 네. 왜냐면 이게 전술 변화의 측면에서도 변형 백스리를 사용할 때 네. 쿠쿠렐라를 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못해서 섞어로 나갔다가 그냥 못해서 좀 전반전에 나가고 아 기억난다. 좀 뻘쭘하게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또 머리가 길어서 그런지 좀 나갈 때 좀 웃겨요. 이렇게 볼볼볼볼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자체가 많지는 않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1,000억 수비수다. 이 단계 1,000억 수비수. 그래서 일단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보여준 모습이 아쉽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워스트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가격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활약을 펼쳐줬다. 이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반다이크랑도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사실 1,000억을 들여서 뭐 7월에 백업을 사왔다라고 보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뭐 경쟁을 하라고 네, 데려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수에서 모두 음. 불안한 모습. 뭐 공격에서는 뭐 빠르지도 않아. 네. 크로스를 되게 잘 올리는 것도 아니야. 연계가 좋지도 않아. 동선 계속 꼬여 이러고 수비에서는 키 작아서 헤더 놓치고 로메로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고 뒷공간 털리고. 그러니까 애가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공격력이 애매하니까 수비까지 불안해지는 네.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0억 값은 뭐 당연히 못했고 정말 얘를 어쩌면 좋을까 쉽지 않네요. 일단 쿠쿠렐라 같은 경우는 포터 감독 시절에 또 데려와서 그러니까 포터 감독 시절은 아니죠. 어쨌든 그 시절에 딱 와서 딱 포터 감독도 오고 해서 포터가 딱 잘 쓰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포터도 나가고 그다음에 램파드 시절에는 뭐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지도 못했고 또 부상도 네. 없는 선수가 아니라서 꽤 많이 빠졌거든요. 부상으로도. 그래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포터가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브라이튼에서 잘 썼기 네. 때문에 좀 효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4백, 3백 모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사실 쿨리발리보다 좀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선수는 리그 적응하는 네. 중도 아니고 그니까. 그러니까 뭐 적응할 게 없는데 그냥 다 아는 리그에서 다 아는 템포로 경기를 하는데도 뭐 이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특장점이 그래도 없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감독이 다음 감독이 누가 될지는 아직 확정 안 났으니까 누가 될 난거 아닙니까? 포가똥님. 공식 발표 안 났지만 어쨌든 포체티노가 와서 이 선수의 특장점을 좀 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900억인데 그쵸. 980억인데 이거 뭐 어디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요. 반 깎아도 지금 거의 500억인데. 반의 반값도 네. 장당하게 반의 반값 팔리겠다 그래도. 네, 올해 한 거는 뭐 500억이면은 충분히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쿠쿠렐라가 보여준 거는 900억은커녕 500억은커녕 250억 정도? 네. 250억도 좀 비싼 것 같긴 스펜스 정도. 네. 스펜스 가격이 이 정도였으면 사실 그래 뭐 네. 어쩔 수 없다 했을 텐데. 스펜스 가격 정도였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건 백업 가격이거든요. 네. 사실 첼시 정도 팀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 시즌은 보여준 모습이 뭔가 개선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도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은 많이 우려가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비싸서 살려야 된다. 다음 시즌에 7웰이랑 이 선수랑
만약 둘 다 풀 컨디션이야. 몸 상태도 괜찮고. 그럼 누굴 쓸까요? 뭐 7회 써야죠. 포체티노 스타일은 7웰이 가깝지 않을까요? 음. 이게 좀 더 직선적이고 네. 좀 어떻게 보면 데니로즈 뭐 네. 그런 스타일로 써보지 네. 않을까. 근데 쿠쿠렐라도 앞서 쿨리발리랑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2028년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오, 네. 9년 남았네요. 얘는 FA 6년씩 때려주거든요. 야구 보는 줄. 네. 메이저리그 같다. 그래서 이게 역시 미우나 고우나 내년에는 좀 살려보려고 무조건 써야 노력해야 되죠. 되지 않을까. 써야겠네. 네,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비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미드필더 선수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미드필더는 칼빈 필립스, 맨시티 선수입니다. 리즈에서 4,200만 파운드에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단 195분만 나왔고요. 아우, 심하네. 새 팀에 대한 좀 적응력 문제도 있었고 음.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월드컵 이후에는 좀 살이 쪄서 와가지고 뭐 경기에 음. 출장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단 뭐 시즌 초에는 어깨 부상 때문에 수술까지 했어서 뭐 네. 그것까지는 뭐 할 말이 없는데 월드컵에서 돌아왔을 때 살이 쪄서 돌아온 거는 조금 쉴드가 불가능하지 네. 않나. 공개적으로 약간 가로디오 감독한테 네. 욕을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월드컵에서 일단 출전을 거의 못했어요. 월드컵에서도. 근데 휴식 기간을 똑같이 부여받았고 네. 그래서 휴가 기간 끝나고 돌아왔는데 살이 퉁퉁 찐 채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감독 입장에서 솔직히 아니 경기도 안 뛴 애가 몸 관리도 똑바로 안 하고 완전 그냥 휴가 갔다 왔네. 휴가 그냥 도하 관광 갔다 왔네. 이런 생각 할 네. 수밖에 없거든요. 칼빈 필립스 같은 경우는 뭐 맨시티가 주전으로 생각하고 영입한 건 아닙니다만 그쵸. 그래도 루드리에 어느 정도 백업 역할을 해주길 기대를 했었는데 올 시즌은 아예 안 됐고 이제 물론 지난 경기 이제 첼시전에서 나와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뭐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맨시티 왔다고 선수 인생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승해버리고 네. 진짜 목격자야. 진짜 목격자야. 그러니까 올 시즌은 거의 그냥 무임승차에서 메달 하나 따갔죠. 네, 이 선수는 아무래도 나와서 호러쇼를 했다기보다는 네, 좀 그쵸. 못 나와서 아쉬운 케이스라고 음. 보이는데 그 못 나온 이유가 또 이제 감독이랑 안 맞아서 뭐 전술에 적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좀 살쪄서 네. 게을러서 경기를 뛸 수가 네. 없으니까. 이렇게 워크의식 문제가 따라붙는 게 좀 팬들 입장에서 많이 아쉬울 것 네.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아자르 사례가 또 첼시와 맞닿아 있기 우리 때문에 햄자르. 네, 이제 해저드 선수가 네. 혹시 칼빈 필립스 선수도 휴가 갔다가 비행기에서 이제 또 실종이 되는 그런 사태가 네. 벌어진 게 아닐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내년에는 근데 사실 이 선수도 리그 검증이 끝난 선수기 때문에 네, 검증은 끝났죠. 그렇죠. 사실 로드리 후보가 필립스다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잉글랜드 주전이었습니다 한때. 네, 어제 필립스가 첼시 상대로 해맑게 축구하는 걸 네. 보면서 이제 워스트에 뽑히는 필립스도 첼시 음. 상대로는 행복 축구를 한다 라는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갈까요? 네, 그럼 다음 선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는 제시 링가드 선수고요. 노팅엄 선수입니다. 자유계약으로 합류를 했고 노팅엄이 좀 생각보다 많은 주급을 주고 좀 데려왔는데 현재까지는 무득점입니다. 사실 링가드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은데 네, 또 메뉴 팬이잖아요. 네, 제가 링가드를 진짜 좋아했어요. 네.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했어요. 어. 제가 인스타 닉네임이 한때 황가드였어요. 황가드. 갑자기 인스타 생각나네. 닉네임이? 인스타 닉네임이 황가드였어요. 그런 정도로 좋아했는데 물론 실력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고 선수가 되게 재밌고 그리고 한때 네. 되게 잘했잖아요. 네. 잘했던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좀 반하고 뭐 셀러브레이션 재밌게 하고 그래서 약간 호감 캐릭터네 재밌네 하면서 좋아했는데 사실 제가 군대 신교대 끝나고 이 선수가 웨스트햄 가서 골 막 폭격하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잘했잖아요. 뭐 거의 뭐 임대 역대급 임대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폼이 되게 괜찮았는데 그때 이 선수가 사실 맨유를 나갔어야 됐습니다. 이때. 맞아요. 이 근데 시즌이 끝나고 네. 임대가 종료되고 맨유를 나갔어야 되는데 왜 안 보냈는지 그러니까 솔샤르가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선수가 안 나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 기억엔 솔샤르가 잡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링가드가 본인 커리어를 위해서였다면 뭐 그때 무조건 나갔어야 됐다. 그래서 한 시즌 더 있었는데 뭐 네. 솔샤르 잘리고 그냥 버려졌죠. 네, 뭐 그냥 나와서 뭐 별 기억이 없어요. 그 친정팀 상대로 골 넣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딱히 출전도 많이 못했고 뭐 그때는 뭐 맨유 상황도 워낙 안 좋았으니까 뭐 누구도 잘하지 않았던 네. 그 호날두 빼고 누구도 잘하지 않았던 시즌인데 뭐 그때 나와서 노팅엄에 갔지만 그 웨스트햄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선수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저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잖아요. 네. FA였는데 이게 조금 워스트까진가? 아무리 주급이 비싸고 노팅엄이 큰 클럽이 아님에도 주급을 많이 줬다는 거에서 기대감이 투영이 되지만 FA였기 때문에 좀 다른 선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거든요.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토트넘의 비스마 선수도 있고 내지는 또 누가 있죠? 아스날의 뭐 파비오 비에이라 네. 이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돈을 좀 지불을 하고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좀 언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데일리 메일에게 한마디 드립니다. 근데 주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주급이 너무 높으면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결국 총액을 따져봤을 때 1년간의 총액을 따져봤을 때 주급 때문에 링가드한테 드린 비용이 그 영입한 방금 말씀하셨던 파비오나 뭐 다른 선수보다 높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역시 왕가드. 제가 주급을 찾아봤거든요. 네.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데일리 스타 소스라 가지고 그냥 추론인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따르면 주급이 2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비싸. 꽤 비싸네요. 20만 파운드는 하나로 하면 3억 1,400만 원이고 이 주급은 재계약 전 손흥민 선수의 주급보다 조금 많다고 하네요. 워스트 인정합니까? 워스트 인정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 근데 몰랐는데 이거 너무 일주일에 심하다. 3억을 받아요? 일주일에 3억을 받는데 골이 없어요? 그래요? 이제 이거 물론 심하네. 이게 데일리 스타 소스라서 좀 부풀려진 걸 수는 있습니다. 와 이거 근데 진짜 심하네. 아니 어떻게 링가드가 3억을 받냐? 왜 이렇게 많이 받죠? 깜짝 놀랐네요. 와. 셋 다 말을 잃었어요 지금. 할 말이 그러니까 재계약 전에는 손흥민보다도 많이 받았던 거예요. 20만 파운드. 제 기억에 루니가 25만 파운드였는데 맨유 최고 주급자 네. 시절에. 그러니까 PL 최고 주급자였거든요. 루니가. 링가드 루니급. 루니보다 겨우 5만 파운드 적다는. 네, 그래서 이제 워스트에 선정이 된 것 이거 같네요. 이거 데일리 메일 갑자기 공신력이 올라가죠. 워스트 오브 워스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었군요. 네, 뭐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와. 링가드의 계약 기간이 짧고 이제 그리고 노팅엄이 지금대로 간다면은 이제 뭐 강등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아스날전에서 네. 잔류 확정을 네. 지었죠. 그래서 약간 그나마 살았기 때문에 정리할 기회가 있다. 뭐 잘못된 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뭐 이 정도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내면 되니까요. 계약 기간 얼마 없으니까. 3억? 야이씨. 양심이 너무 없네. 그래서 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팅엄 간 것도 좀 의외긴 했거든요. 링가드가 맞아요. 뭐 다시 웨스트햄으로 갈 맞아, 수도 있고 맞아. 좀 중위권 팀들에서 많이 노렸는데 아무래도 좀 주급 차이가 좀 심하게 나다 보니까 좀 노팅엄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 링가드도. 폼이 떨어졌는데 3억을 불러. 저는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오도이 2억 이후로 좀 충격이네요. 그래도 올 시즌 끝나면 이제 계약 종료입니다. 또 1년짜리 1년 단기 계약이었구나. 그래서 다행이네. 좀 이렇게 추사를 할 수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새 팀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대로라면은 뭔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팀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터키 가야죠. 델리알리 따라서. 아니 주에 3억 1년 벌어 먹었으면 그 정도면 3천만 받고 이래. 단순 계산해도 세 전으로 따지긴 하지만 150억 가까이 번 네. 거잖아요. 네. 세 전으로 따지면 많이 들었다. 엄청 번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터키 가서 할 만큼 이제, 했다. 요양 좀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 대신 워스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링가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다음 선수는 뭐 이 선수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한번 이런 선수가 있을지 하고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자, 아르투르 멜로 선수고요. 리버풀에 임대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단 0분 출장했습니다. 네. 한 번도 못 나왔어요. 리그에서는. 네, 0분입니다. 저희가 뭐 평가할 게 없어요 사실. 이게 아예 뭐 못 뛰었어요. 나와서 못하던 이게 뭐 가격이 비싸던 해야 되는데 이게 부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적응 문제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출전을 못했을 텐데 아르투르 선수도 확실히 바르셀로나를 떠난 이후로는 스스로의 커리어도 많이 네. 꼬인 상황이고 그리고 리버풀의 올 시즌 중원에서의 많이 아쉬움이 네. 나타났던 걸 생각을 하면 좀 서로에게 많이 아쉬울 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 바르셀로나에서 이니에스타의 후계자로 되게 유명했던 네. 선수잖아요. 근데 피아니치랑 수합 딜을 하면서 네. 이벤트 둘 다 망했죠. 네, 둘 다. 그러니까 역대급 망인데 이거 좀 안타깝네요. 이 선수 사실 제가 그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와 진짜 잘한다. 앞으로 바르샤 미래다. 이 선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좀 안쓰럽네요. 이 선수는 그냥. 네. 그래서 뭐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다시 갈 거니까 네. 유벤투스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을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겠죠. 네. 뭐 이제 공격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첼시 선수가 등장을 했네요. 뭐 첼시 특집인가요? 네, 윙포드가 이제 첫 번째 윙포드가 이제 스털링입니다. 음. 4,800만 파운드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올 시즌 1,800분을 뛰었고 현재까지는 6골 3어시인데 이제 이 기사가 지난주에 작성이 된 거예요. 5월 12일자 기사인데 이 기사가 쓰여질 때는 4골 3어시였습니다. 4골 3어시면은 워스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영입이 된 선수들 중에 좀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아, 그리고 비싼 선수였고 그다음에 기대가 많았으니까 스털링은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4골 3어시였으니까 지금은 또 6골 3어시잖아요. 근데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딱 2골을 때려 박으면서 스털링이 약간 증명을 한 게 아닌가. 나 워스트 아닌데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뭐 스탯은 좀 아쉽지만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은 워스트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영입 선수들 중에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여름 이적 시장에 온 선수가 네.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네. 사실 뭐 겨울 이적 시장에 넘어온 선수들 중에서 첼시에서만 봐도 우드링이 네. 많잖아요. 네. 왜 입을 안 다물고 계세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2시간 주세요. 네. 이게 스털링도 아무래도 좀 볼 운반도 되는 선수고 네. 그리고 좀 스스로의 1대1 제칠 수 있는 선수 그렇죠. 심지어 찬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 좀 측면에서 확실하게 플레이메이커적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로 기대를 하고 적지는 않거든요. 이제 나이가 사실 네. 94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전성기에 있는 나이인데 그 선수를 맨시티에서 확실하게 영입을 해서 너는 우리 팀 에이스다 그렇죠. 라고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기대만큼은 확실하게 활약을 못했던 게 뭐 골만 넣는 걸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네. 그건 뭐 기대 안 했겠죠. 네, 다들. 그건 뭐 못하는 걸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잘하는 걸 못하니까 그래서 스털링이 골을 그렇게 못 넣었던 선수는 아니에요. 뭐 그 시즌 10골 이상 넣은 시즌 꽤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이게 스털링이 이제 텐텐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 텐텐을 언급할 때 항상 같이 언급되던 선수 중 하나인데 음. 뭐 17, 18 시즌에는 18골과 11개의 도움. 18, 19 시즌에는 17골, 10개의 도움. 그리고 19, 20 시즌에는 20골. 되게 많이 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뭐 사실 이 선수도 첼시 약간 디버프를 좀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이 선수의 장점이 많이 안 네. 나왔다는 게 저는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뭐 적지 않은 가격에 이 선수를 데려온 게 워스트로 뭐 뽑히는 걸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것까지는 그 아니지 정도는 않나. 아니다. 네. 아쉽긴 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 선수랑 같이 기사에서 살짝 언급된 선수가 맨유의 안토니 선수예요. 아 인정합니다. 네. 일단 가격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악의 영입 뽑혀도 솔직히 할 말 없고 저는 그 안토니만 보면 약간 우라통이 치밀어요. 이거 뭐라지 그 관상 때문인가? 보면은 뭔가 열받고 막 킹받아 킹받아. 네, 그 역습할 때 그 애매하잖아요. 선수가 되게 막 치달 엄청 빠른 것도 아닌데 왼발밖에 못 쓰니까 선택지가 자꾸 좁아져. 뻔해. 패턴이 익힌 이후로는 뭔가 쉽지 않은 느낌인데. 뭐 안토니 턴 하나 남겼죠. 그냥 그거 하나만 남기고. 그러니까 뭐 제 기억에는 뭐 바르셀로나전 때 역전골도 넣고 그런 임팩트는 있었어요. 임팩트는 분명히 있는데 이 선수의 가격만 생각하면은 갑자기 막 열이 막 그 관상도 약간 좀 억울한 표정 막 짓고 그러면서 하는데 와 제가 얼마나 했지? 200억? 1200억? 1400억? 이건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우라통이 치미는데 뭐 스털링이랑 호각을 다툰다고 봐요 저는. 뭐 저도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거의 스털링 1.5배거든요. 네. 쿠렐라보다 비싸잖아요. 약간 갔다 왔어요 지금. 그래서 스털링이 한 4,800만 파운드 이적을 했는데 근데 안토니가 약 8천만 파운드가 넘어가니까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운 수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풋몹 기준으로 세부적인 스탯은 평점 기준에서는 안토니가 높은 부분이 있지만 가격과 그리고 맨유의 올 시즌 좀 아쉬웠던 포지션을 감안을 하면은 안토니도 충분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스털링을 약간만 변호를 하자면 스털링이 올 시즌 6골 3개의 도움을 했는데 이게 팀 내에서는 득점 2위, 도움 1위. 와, 웅장하다. 과연 스털링이 여기 들어간 게 스털링이 못한 건가? 그것은 그냥 파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 첼시 디버프가 있었다. 네, 이게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를 이렇게 저희가 함부로 까내려도 되나?
라고 이제 첼시 팬 네. 일동은 저를 대변해주지 않겠죠? 그러면은 뭐 예준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토니로 합시다. 안토니 네. 최악이에요. 이 새끼 골도 못 넣고 잘. 맨날 그 왼발로 가마차기 로벤처럼 하는데 ZD. 맨날 그 골키퍼 중간으로 가고 음. 그냥 보면 답답하고 1,500원 가격표 볼 때마다 그냥 인중을 때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한 시즌 기준으로 네. 했을 때 스털링과 안토니가 열심히 호각을 다투고 있지만 반 시즌으로 했을 땐 또 우리의 노랑머리 무드릭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도 굉장히 가격이 비쌌죠. 6천만 파운드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14경기에서 골이 없어요. 도움만 2개를 기록하고 그리고 터치가 길고 패스 못하고 크로스 못하고 그냥 빠른 쓰레기가 아닌가. 네, 기본기가 잘 없다. 무들이 근데 첫 경기 볼 때부터 아, 나 진짜 잘할 줄 알았는데. 터치가 불안하긴 하더라. 아, 그래서 이게 무드릭, 스털링, 안토니까지 뭐 요 정도 네. 선수가 이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을까. 네. 네, 뭐. 서로 차지하고 싶겠네요, 이 자리를. 근데 이제 뭐 다음 선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제외된 이유가 있어요. 아, 얜 맞아요. 이 다음 선수는 무조건 맞아요. 일단 다음 선수는 히사리숑이고요. 토트넘 선수입니다. 에버튼에서 6천만 파운드에 영입이 됐고요. 올 시즌 994분 현재까지 활약을 했고 1골 3어시입니다. 얘도 1,000억이네. 이딴 게 1,000억 공격수냐? 아까 1,000억 수비수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는 1,000억 거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쿠쿠레라 가격표는 같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장이 이 돈의 가치가 축구에서 이 돈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너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천만 파운드 넘어간 선수가 3명이나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진짜? 뭐 히사리숑 같은 경우는 이 선수도 이제 리그 적응 필요 없는 선수고 검증도 끝난 선수였는데 뭐 기막히게 토트넘에 와서 뭐 본인의 주 포지션에서 활약을 하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 시즌의 활약은 처참하죠. 그렇죠.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멀티골을 넣었던 경기는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 리그에서는 뭐 이렇게 뭐 별로 네. 아쉬웠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기록은 다 리그 기록입니다. 네, 옷 벗고 셀러브레이션 하다가 골 취소되고. 네, 좀 안타까운 선수기도 한데 사실 조금 히샬리송을 변호를 제가 좀 해보자면 사실 히샬리송의 주 포지션은 스트라이커가 네. 맞지 않습니까? 윙포워드에는 뭐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쿨루셉스키랑 이렇게 경합인데 그나마 뛰었던 자리가 왼쪽 윙포워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쨌든 손흥민이라는 부동의 주전이 있기 때문에 본인 포지션에서 활약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다고 두 선수가 케인이랑 손흥민이 부상으로 그렇게 장기간 빠졌던 것도 아니고 손흥민 아나골절 때문에 월드컵 직전에 잠깐 빠졌던 거 빼면은 딱히 못 나왔던 기억도 없는데 어쨌든 자기 포지션에서 선발로 이렇게 기회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폼이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고 그와 별개로 이 선수가 월드컵에서는 되게 좋은 폼을 보여줬잖아요. 아, 맞아요. 골도 넣고 우리나라 상대로 멀티골도 넣고. 근데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폼이 좋았는데 그때 딱 부상당해가지고. 그때 부상당한 것도 좀 컸고 어쨌든 사실 케인의 존재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의 존재 때문에 기회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측은지심이 있어요 이 선수한테. 근데 측은지심과 별개로 6천만 파운드 받고 이 정도 활약하면 이제 워스트에는 이름을 남겨야 한다. 그건 그렇죠. 맞는 것 같네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앞서 스털링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가 본인이 좀 아쉬웠던 게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브라질에서 나쁘지 않았고 월드컵에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히샬리송도 여기 들어온 게 토트넘이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뭐 여기 들어있는 선수들 다 이 몸값에 이 주급을 받고 이 활약은 팬들 입장에서 그렇죠.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어떤 이유에서도 이거는 사실 네. 변호해주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골수도 너무 적고 너무 적긴 하다 근데. 그리고 워낙 약간 출전을 했을 때도 기대가 되는 모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기회를 잡아도 또 날리겠지. 또 퍼스터치 하러 가면 또 퍼스터치 기회게 또 날리겠네. 이런 약간 기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리고 올 시즌 골 운도 없었고요. 취소도 되게 많이 됐어요. 히사리숑이. 근데 골망은 많이 갈랐는데. 그래서 뭐 아쉽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못했던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워스트에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즌에 케인이 맨유로 올 거니까 에리 케인 이렇게 케인이 갈 거니까 주전 공격수로 토트넘에서 네, 맨유로 올 거니까 뭐 토트넘에서 주전 공격수 잘 하겠죠 뭐. 이제 1,000억 공격수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뭐 히살리숑도 어쨌든 뭐 이번 시즌은 뭐 적응의 단계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선수도 뭐 이 가격이니까 다시 팔리지는 절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써야 되니까. 근데 막 네. 바르샤 이적설인 거 있었어요.
그래요? 히샬리송 제가 아까 얘를 사간다고요? 히샬리송 이적성. 아. 왜냐면 월드컵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뭐 그러면 이제 레비의 그 난관을 뚫어야겠죠. 네, 그러면 다음 선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고요. 또 첼시 선수네요. 오바메양입니다. 네, 1000만 파운드고요. 첼시 4관왕.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즌 551분 뛰었고요. 그래도 한 골 넣었네요. 얘는 왜 왔을까요? 첼시에? 아 그때 울버햄튼전에서 넣었던 것 같긴 네.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투엘 픽이었죠. 투엘 네네. 픽으로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반 시즌 반짝한 선수를 모셔왔는데 투엘이 바로 나갔죠. 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 선수를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면담 한번 하고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네.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첼시 팬들은 이 선수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몸값이 싸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네. 1000만 파운드면 이제 100억이 넘어가는 200억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했고 좀 사실 올 시즌 첼시의 유일하다 싶은 9번이었는데 전혀 활약을 못했다는 점에서 뭐 길게 언급할 것도 없이 못했다. 너 여기 딱 적당하다. 너 여기 주장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가서는 챔스 명단에도 못 들고 뭐 명단 제외되고 이런 걸로만 후반기에는 거의 기사로 그것만 본 것 같거든요. 축구장보다 미용실을 더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정말로. 오바메양이 틱톡 라이브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지만 미래는 두고 봐야 한다. 근데 그렇게 말할 거면은 미래는 두고 봐야 된다는 거 왜 말하는 거야? 다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날 사줄지 모르겠다 뭐 이 말 아닐까요? 근데 그리고 오바메양이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오바메양이 한 8분 정도 뛰었대요. 그런가요? 그래서 네. 리그 우승 타이틀을 획득하셨답니다. 아 초반에 뛰었구나. 네, 네. 8분 한 경기 뛰고 아. 이제 패스 3번, 패스 성공률 100%, 좋은데? 슈팅 한 번, 유효 슈팅 전환율 100% 와우. 기록하시고 이제 장렬하게 이제 메달까지 아. 받으시고. 그게 그 정도 뛰었으니까 줘야죠. 네. 그렇죠. 이 심지어 리그 자기 커리어 첫 우승이래요. 오. 해리케인은 복장 터지는 거죠. 이렇게 해도 우승하는데 해리케인은 복장 터지죠 이런 거 보면. 놀랍네요. 그건 좀 놀라. 새로 안 사실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좀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가격도 안 싸고 그다음에 아예 뛰지 못했으니까 워스트에 선정함이 맞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아, 찾아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 골을 넣었네요. 이게.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볼 일은 뭐 아마 없겠죠. 어떤 형태로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냥 위약금을 물고라도 내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설마 얘도 장기 계약을 하진 않았겠? 에이, 이게 나이가 몇 살인데 장기. 뭐 1년이나 2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2년 했네요. 2년. 일단 이 올 시즌에 안 팔리면 안 나갑니다. 아니 그 있잖아요. 위약금 물고 내보내는 거. 또 얘 때문에 돈을 또 써야 되나? 그거부터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우리 병규 형이 공유해준 내용인데 또 에버튼 팬이시다 보니까 또 에버튼 선수를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에버튼 특별 네. 전형인가요? 그래서 닐 무페이를 추천했는데요. 어.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800만 파운드에 영입이 됐고 브라이튼에서 에버튼에 영입이 됐습니다. 올 시즌에 보면은 1,115분 뛰었고요. 한 골 넣었습니다. 이 선수 참고로 스트라이커입니다. 네, 1,800만 파운드, 그러니까 200억 넘는 공격수가 딱 한 골 넣었네요. 적은 시간을 뛴 것도 아닌데. 뭐 답답할 만하다. 거의 수비수급 수비수급 공격력. 수비형 공격수 아니에요? 수비형 공격수. 전방 압박용. 근데 그런 공격수긴 해요. 이 닐 무페이 선수가 같은 경우. 히샬리슨 네. 대체자인 건가요, 그럼?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영입이 됐었죠. 아까 물론 이제 히샬리숑 같은 경우는 시장 대체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칼버트 루인이 있기 때문에 부상에서 좀 돌아오면서 그게 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페이까지 영입을 했었는데 시원하게 망했죠. 근데 이거 보고 또 하나 놀란 게 브라이튼이 이 이제 올 시즌 영입 워스트 11에 2명의 선수를 배출했어요. 쿠쿠렐라 팔고 무페이 팔고 아주 달달하게 챙긴 게 브라이튼이다. 괜히 잘 나가는 게 아니다 브라이튼이. 이 암적인 존재들을 포토도 잘 팔았다고 보여요. 그렇네요. 그것도 파는 거네요. 포토도 팔았다고 굉장하네 봅시다. 브라이튼.
그러니까 올 시즌 뭐 최악의 감독 영입하면 뭐 포터도 나와야겠죠. 포터랑 이 팀의 램파드랑 감독은 포터. 정말 이 팀의 감독을 네. 한번 뽑아. 이거 브라이트는 얼마나 본 거야 이걸로. 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첼시가 포터를 영입했다고 볼 수도 네. 있는 거니까. 네, 위약금도 물고 데려왔잖아요. 물었잖아요. 네. 돈 네. 주고 데려온 걸로. 그렇죠. 소속 코치 램파드까지 해서 이제 깔끔하게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그러면 같네요. 정리를 네. 해보자면 이 팀의 엠블럼은 일단 정해졌네요. 이 팀의 감독은 포터 그리고 수석 코치는 램파드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토트넘이 지금 2명 있고요. 첼시가 무려 4명이나 있습니다. 6명. 포터 램파드까지 아, 해서 네, 감독까지 하면 6명. 콘테는 안 되나? 네. 콘테? 콘테는 콘테는 올해 영입이 네, 아니니까. 영입이 아니니까. 올해 영입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작년 영입. 그래서 이 첼시가 왜 이렇게 약간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지 알 것 같네요. 영입이 이렇게 망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숙연해지죠? 수견 하나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겨울 이적 시장 제외입니다. 네, 맞아요. 와. 했으면 이제 또 이제 들어가 쓰리톱이 그 무드릭 네, 무드릭, 다트로포파나 뭐 바디아실, 주앙 펠릭스, 네. 마두에케, 구스토, 엔조 네. 좀 잘하잖아 그래도. 네, 돈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뭐 못한다 이 선수들이 못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1년 동안 1조 가까이 쓰면서 어제 경기를 보면 아 엔조만 내년에 우리 팀 주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첼시가 정말 많다. 파이팅입니다. 이 얘기와 함께 좀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첼시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댓글 그리고 좋아요 많은 관심들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